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남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은 자신감의 결여를 반증하는 것이다. 착하기로 소문난 한 농부가 시장에 나가 농사지은 곡식을 팔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어느 가게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갑자기 가게 주인과 경찰이 쫓아와 농부에게 훔친 돈을 내놓으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농부는 놀라 벌벌 떨면서 돈을 훔친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가게 주인은 돈을 훔쳐간 도둑놈 주제에 거짓말까지 한다고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심지어 동네 사람들도 몰려와 혀를 끌끌 찼습니다. 평소에 그런 줄 몰랐는데 양심이 아주 썩은 놈이었다고 하면서 다들 속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농부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유치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다행히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농부는 풀려났지만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억울함을 참지 못해 가슴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나마 진범이 잡히고 풀려나오길 얼마나 다행이냐고 식구들이 위로해 주어도 그 억울함을 풀 길이 없었습니다. 농부는 그 길로 시장에 나가 어제 자신이 당한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고 1년,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농부는 농사 짓는 것도 있고 자신이 얼마나 억울하게 당했는지를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지닌 모든 것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도 이 농부처럼 억울하게 당한 일을 잊지 못하고 밤잠을 설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농부는 진범이라도 밝혀졌지만 제 경우는 진범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두고두고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가까운 이들에게 전후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제 억울함을 호소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엔 다들 진지하게 들어줍니다. 얼마나 억울하니 나도 속이 상한다는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가 자꾸 되풀이되면 들어주는 척만 할 뿐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럴 땐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틈만 나면 이야기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10년 전 일인데도 말할 기회가 오면 그때 억울했던 심정을 피력하느라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모릅니다. 그만큼 억울하다고 느껴진 일은 큰 상처로 남습니다. 그렇지만 이 농부처럼 해야 할 일을 팽개쳐 둔 채 그게 생업임에도 불구하고 일은 하지 않고 계속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잊어야 합니다. 가슴에 맺힌 멍이 아물지 않더라도 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억울하게 만든 상대방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애써 지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또렷하게 떠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른들한테 변명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잘못된 일이 있어 전후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려 들면 변명하지 마. 어른이 꾸지람을 하는데 잘 귀담아 듣고 있어야지. 무슨 변명이 그리 많아? 하고 야단 맞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설명을 변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어른들은 참 권위적이야 하고 중얼거리면서 가능한 한 제 입장을 설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른들의 그런 태도는 저로 하여금 복종 잘하고 순종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몰고 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점이 무척 싫었습니다. 제 생각과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군에서나 통하는 상명하복의 질서를 요구하는 게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당한 일에 저 자신을 자초지정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면 열심히 설명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물론 열심히 설명을 하되 변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설명이지만 다른 사람에겐 변명으로 느껴질 때가 참 많았나 봅니다. 제 설명이 끝내 상대방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일이 더 엉키거나 악화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을 보면 말입니다. 신영복 선생의 책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엔 남에게 자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충동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아, 지금까지 나를 애써 설명하려 든 것은 내 자신감의 결여를 나타내는 일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었구나. 이젠 굳이 나를 설명하려고 들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이 저를 부당하게 비방하더라도 더 이상 저를 설명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천안함 폭침 사건 때는 수장당한 병사들의 연결식 때 한 신문에 추도의 글을 썼다가 비방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천안함 폭침 원인을 왜 북한 소행이라고 하느냐는 게 비방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신의 친동생이나 친형, 당신의 아들이나 조카가 그렇게 수장되어도 나를 그렇게 비방할 것인가 하는 글을 다시 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설명의 글은 저 자신의 자신감의 결여를 반증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비방을 비난으로 응수하는 것은 불 속에 장작을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비방하는 자에게 의연한 태도를 갖는 사람은 이미 그것을 이겨낸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마호메트와 알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알리가 마호메트에게 자신의 일을 고자질했다고 생각하고 알리에게 대뜸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알리는 처음엔 그 욕설을 꾹 참고 듣고 있다가 그만 참지 못하고 욕설로 맞받아 쳤습니다. 그러자 마호메트가 알리 곁을 떠나 멀찍이 떨어졌습니다. 욕을 퍼붓는 두 사람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싸움이 끝나자 알리가 마호메트에게 다가가 섭섭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찌 그토록 무례한 욕을 참으라고 나 혼자 내버려 두었소? 마호메트가 알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대에게 욕설을 시작했을 때 그대는 잠자코 있었다. 그때 나는 그대의 주위에 1000명의 천사가 모여드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대가 그 사람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을 때 천사들은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나도 그대 곁을 떠난 것이다. 누가 나를 욕하더라도 그 욕설을 못 들은 척 참고 있을 때는 천사가 나를 보호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그러나 나도 똑같은 욕설로 맞받아 치면 천사는 더 이상 나를 돌볼 까닭이 없어집니다. 서로 욕을 하면 결국 똑같아지기 때문입니다. 남의 비방을 참는 것이 복수하기보다 더 쉽습니다. 깊은 강은 돌을 던져도 그 흐름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